볼게요. 469번 할게요. 이 문제요. 이게 원래 시간 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나온 거. 그죠? 왜 조합을 배우면서 나와야 되는 게 벌써 나왔어요. 뭐 신기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도르만 문제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도르만 문제는 그래도 중요한 마인드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풀이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필기를 준비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도르만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스팟이에요. 그러니까 도르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키포인트, 키워드가 바로 스팟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팟이 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보는 쪽으로 해보고요. 이미 배웠던 친구들에 대해서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스팟이라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교차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확한 영어 단어는 스팟이 아니긴 하겠죠. 네. 뭐라고 할까? 크로스 어쩌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 스팟들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고자 함을만 먹어야 잘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도로를 보시면 이 선 있죠, 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의외로 선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고 이 스팟들에 대해서만 집중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를 일단은 보시자면은 이제 총 스팟이 이제 몇 개 나오겠죠, 그렇죠? 자, 라인들이 이렇게 보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사중을 좀 표시할게요. 자, 보세요. 공사중 표시를 보니까 이제 이것도 공사중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도로를 막 선을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공사중을 봐요. 결국에는 이 스팟을 안 지나겠다는 거 아니야? 이 스팟을 안 지나겠다는 거니까 이 스팟과 관련된 도로를 지우는 거야. 이해했어? 이런 마인드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두 번째 공사중 볼래? 얘는 여기 스팟을 안 지나겠다는 거잖아. 이 스팟과 관련된 도로를 지우는 거야. 알았어? 스팟을 먼저 집중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지. 그리고 풀이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단은 당연히 일일이 찾는 거지. 일일이 세는 거고 이게 쉬워. 이게 쉽고 두 번째는 C를 이용하는 건데 아쉽게도 이 문제 지금 여기는 우리 C 배우기 전이니까 C를 이용하는 건 다음 단원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계량을 해볼게. 자, 스팟이 중요하다 했지. 어차피 지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 가람했을 거란 말이야. 문제 읽어보면 그쵸?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에 쓰고 제한된 걸 안 갈 거예요. 이거 볼게요. 자, 봅시다. 이 스팟 가려면 A에서 이 스팟 가려면 경우가 몇 개야? 한 개지. A에서 그걸 봐봐. 이 스팟 가려면 한 개야. 한 가지밖에 없잖아. 방법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건 돌아가는 거잖아.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건 한 가지지. 한 가지겠지? 한 가지야. 그치? 그럼 봐봐. 다 대부분 저런 풀이를 본 적이 있을 건데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인드를 이렇게 먹는 거야. 이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지금 마인드가 중요한 거야. 야, 이 스팟을 가고 싶어. 그럼 어디 스팟들에서 와야 돼? 여기서 하나 와야 될 거 아니야. 이쪽에서 오는 애들은 돌아오는 애들이니까 뺄 거고 최단거리는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잖아. 이 스팟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한 가지로 두 가지가 되겠지. 자, 이 스팟으로 가려면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 두 종류잖아. 더하면 3이겠지. 그렇죠? 세 가지겠지. 이 스팟으로 오려면 일로 오거나 일로 와야 되겠지. 우리 언니가 지각을 많이 했는데 죄송하다는 얘기가 좀 서운하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왜 지영이한테 안 물어보냐면 지영이 막걸리 끝났다고 생각할게요.
좋아. 자 볼게요. 이 스팟에 오려면 네 가지, 한 가지니까 다섯 가지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스팟은요 세 가지고요. 이 스팟은 여섯 가지잖아요. 그럼 여기 스팟은요 4랑 6이 오겠죠? 10가지죠. 여기 스팟은요 5랑 10이 오니까 15가지죠. 자, 이 스팟은요 이쪽으로밖에 오는 게 없어. 15가지. 이 스팟을 위주로 세시면 돼요. 이런 걸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우회전이 안 되니 좌회전이 안 되니 직진이 안 되니 이런 문제들도 풀 때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스팟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네 가지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니까. 자, 여기는 10가지겠죠. 자, 이 스팟은요 일로밖에 오는 게 없어. 10가지. 그쵸? 자, 이 스팟은요 한 가지겠죠. 자, 이 스팟은요 11가지겠죠. 자, 이 스팟은요 일로밖에 없죠. 이렇게 오면 돌아오는 거니까 일로 오니까 10가지겠죠. 21가지겠죠. 자, 이 스팟은요 이렇게 오니까 25가지겠죠. 자, 더하면은 46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팟을 기준으로 A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해야 돼? 라는 마인드가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제가 좀 진중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쉬운 거니까 대충 들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스팟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이 문제의 심화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방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이 69번이었어요. 풀이 방법들 중에 일단 일일이 세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셀을 이용하는 건 나중에 하게 될 거고 472번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게 C까지 끝나면은 그러니까 순열조합까지 끝나면 다음 주에 시험을 한번 볼 거고요. 시험 보고 나서 바로 1품 들어갈 거고요. 1품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이스토리 들어갈 거고요. 자이스토리 끝나고 나면은 1품 자이스토리 같이 할 거예요. 어쨌든 끝나고 나면은 시험 대비 교재를 할 거예요. 6년여고 제외하고 시험 늦게 일찍 보낸 학교예요. 잠깐만. 인천여고 10월 16일이야? 오케이. 연수여고는? 10월 5일. 연수고 빨리 보내. 연수고 16일이야? 잘 모르는 거 같은데? 16일. 그러면 어때? 나 은재 아들이 연수고잖아. 모르는 척해. 그래서 갑자기 열심히 필기하는 척해. 언제인지 몰라? 추석 끝나고 한 일주일. 그럼 맞는 거 같은데. 연애야 너 알아? 몰라요. 재영이는? 저 주 5일. 네 봤어요. 야 이번에 2주 이상 차이 나네. 큰일이다. 네. 아니 5년여고 10월 2일에 봐. 10월 2일에 봐. 알고 있는 거지? 10월 2일에 봐. 시험 범위도 좀 차이 나네요. 시험 범위 나왔어 얘들아? 네. 명제까지 연수여고는 너도 명제? 너희는 안 나왔어? 이거는 명제까지? 야 근데 너네 16일에 보잖아. 근데 명제까지야? 평행이동 대신 그치 쟤네들 평행 대신에 들어가. 저기는 원방부터 그치. 송동호는 오히려 좀 오면 몰라? 알았어 일단 해볼게. 뭐냐면 함수 들어가는 거 없어 그러면 이번에? 그럴 수도 있대. 근데 정상이긴 하지. 16일에 시험 보는 애들은 함수가 들어가는 게 정상이지. 자 볼게.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자리의 숫자는 6의 약수인 자연수의 뭔 소리야?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자리의 숫자는 6의 약수인 이걸 구하라고. 그럼 6의 약수가 없는 애들로 구하면 되겠다. 그치? 자, 4자리 자연수인데 모두 다 다른 숫자였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9가지 1부터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0 빼야 되니까 9가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9가지. 왜 9가지야? 0에서 9까지 중에서 내가 뭐 하나를 썼어. 그럼 다시 9개 남았겠지. 0을 쓸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번 자연수가 아니야? 네 자. 그렇네요. 네, 자. 네. 새로운 이론이 발견된 줄 알고 잠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0이 들어가면 자연수가 아니었다. 네. 첫 번째만 빼고 두 번째 9가지, 세 번째 8가지, 네 번째 7가지겠죠. 그렇죠? 이게 모두 네 자리가 모두 다른 애들이겠죠. 그렇죠? 이 정도 다 알죠. 그러니까 얘를 굳이 세팅을 한다면 0, 1, 2, 3, 4, 5, 6, 7, 8, 9 이거 쓰는 데만 3초 걸리잖아요. 3초 투자한 다음에 자 처음에는 1부터 9까지 중에 하나 쓰고 얘를 썼다 치고 자 두 번째는 나머지 또 9개 중에 얘를 쓰고 쟤를 쓰고 하면서 만들었죠. 여기서 우리가 빼면 됩니까? 빼면 됩니다. 뭘 빼면 돼요? 6의 약수가 하나 더 없는 애들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뺄게요. 자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맞는 거죠? 10개의 숫자 중에 6개만 가지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4, 5, 6, 7, 8, 9 중에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는 4가지 3가지 이렇게 빼면 되겠죠. 얘를 12로 나누라고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이 문제가 왜 어려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각자의 숫자가 다른 모두 다른 자연수 중에서 근데 6의 약수에 0은 없는 거죠. 원래 약수도 양의 약수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찾아가지 않으기를 바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각자의 숫자가 모두 다른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자리의 숫자는 6의 약수다라는 자연수를 제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도 6의 약수가 없는 애들을 전체에서 뺐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12로 나누면 여기는 12 나눠주고 여기는 이게 되겠네요. 그럼 옆에 거 계산하고 6, 7에 42에서 9를 곱하면은 9이 18이니까 378 빼기 25 정답이 나오겠죠? 네, 353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렵지 않죠? 472번이었습니다. 정답이 틀리면 얘기해줘. 여기는 계산 실수가 좀 빈번한 곳이니까 473번 할게요. V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0부터 K까지 숫자를 이용하여 세 자리를 만들 건데 네.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A고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B일 때 얘를 만들면 K 값을 구하고 결론은 이거죠. 자, V이하의 자연수인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세 자리는 몇 개가 나옵니까? 여기가 0부터 K까지 총 몇 개예요? K 플러스 1개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K겠죠. 왜요? 0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 볼게요. 두 번째에 쓸 수 있는 것도 K겠죠. 왜냐하면 이제 0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1겠죠.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가 나왔죠. 이거 분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0, 1, 2, 3, 4, 5, 6 K라고 써져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전체 K 플러스 1개 중에 얘만 여기 쓸 수 있으니까 K개. 그 다음에 하나를 까면은 이제 얘는 0 쓸 수 있으니까 다시 K개. 그리고 하나 더 까고 남은 애들 K 빼기 1개죠. 그렇죠? 이번엔 중복을 허용하는 거 볼게요. 중복을 허용하니까 첫 번째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K개. 0은 못 들어오니까. 두 번째부터는 K 플러스 1개 다 들어올 수 있죠. 여기도 K 플러스 1개 들어올 수 있겠죠. 마지막 자리도 중복을 허용하니까. 자, 이거분의 이거가 18분의 25라고 하니까 우리 정답을 구하면 되겠죠. K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면 될 일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대입하는 게 편해 보이죠. 야, 위에가 25라는 것부터 벌써 4지 않냐 싶기도 하고 4가 아니니까 근데 그치? 왜냐하면은 4를 넣으니까 뭐야? 9예요. 예, 9예요. 일단은 위에가 25가 나온다는 건 여기가 소인수가 5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일단 4를 생각해봤는데 4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분모가 12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가 9밖에 안
k는 9가 되었대요. 쉬운데? 왜 이게 다 질문이야? 고생이 맞는데 이거 474번 해볼게요. 쉬우니까 좀 특별한 거 없으면 좀 빠르게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자릿수 문제 풀 때 세팅하는 거 잘 보시면 이 정도는 그려놓고 헷갈리면 숫자 정도는 다 써놓으세요. 아시겠죠? 이런 거 해놓고. 근데 내가 이 단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그렇게 쉽지도 않아. 왜 쉽지 않냐면은 뭐가 쉽지 않냐면은 문제 푸는 거는 쉽다면 쉬운데 뭐가 문제냐면 실수가 맞아. 괜히 이 단원을 하다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자꾸 실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세팅해 놓는 거, 눈으로 보고 푸는 거, 그러니까 받쳐놓고 눈으로 보면서 푸는 거, 요거를 연습을 계속 하세요. 제가 실제로 시험을 때 하는 방법을 했죠. 100부터 400까지 홀수 중에서 각자 의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자리겠죠 일단. 그리고 얘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맨 뒤에 저 숫자를 좀 써놓을게요. 1, 2, 3, 4, 5, 6, 7, 8, 9, 0까지 쓸게요. 일단 맨 뒤부터 채울게요. 홀수니까 5개 중에 하나 나올게요.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맨 뒤부터 채우려고 보니까 각 자리가 다 다른데 예를 들어 여기가 3이 오면 앞에는 3이 올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가 만약에 7이 오면은 여기는 뭐 3이나 1 같은 게 올 수 있잖아. 내 생각에는 맨 뒤도 좋은데 맨 앞을 먼저 정하자. 맨 앞을 정할게. 자, 맨 앞에 지금 100부터 400까지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애가 1, 2, 3이야. 내가 맨 앞을 1, 3 중에 하나로 골라보고 아니다. 헷갈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떨어져야 돼. 자, 맨 앞에 1이면 자, 맨 뒤에 올 수 있는 거 1 작았지.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4개 남았지. 여기 4가지 중 하나. 여기 7이 온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자 가운데는 아무거나 올 수 있지. 뭐 7 왔어. 그럼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지. 나오겠네. 경우를 나눈 거죠 그냥 제가. 자, 두 번째 해볼게요. 맨 뒤가 2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맨 뒤가 2인데 2 자르고 올 수 있는 거 5개네. 1, 3, 5, 7, 9. 1, 3, 5, 7, 9 중에 하나가 왔어. 9가 왔대. 그럼 나머지 여기는 8개. 자, 맨 앞에 3이야. 그럼 다시 맨 뒤에 올 수 있는 거 4개밖에 못 와. 왜? 1, 5, 7, 9, 4개밖에 못 와. 자, 5가 왔대. 가운데 올 수 있는 거 한 번에 8개. 반응하면 정답이죠. 별로 안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경우 나누는 거 어렵지 않은데 맨 앞자리가 1, 2, 3밖에 못 얻어가요. 이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죠. 그쵸? 네. 잘못한 게 없죠? 답하시면 돼요. 이거 틀렸어? 아니에요. 네. 475번도 할게요. 그냥 아예 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숫자를 안 하는 오, 얘는 좀 어렵나 보네. 8명, 9명 되네. 그럼 분수가 틀렸겠다, 그치? 그쵸. 네. 이 문제는 좀 볼게요. 11, 22, 33, 55, 777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어요. 주머니에서 적어도 2장을 꺼내고 꺼낸 카드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 문제를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얘네 구성 숫자를 보세요. 왜 1, 2, 3, 5, 7을 줬을까 생각해 볼게요. 이걸 보고 먼저 뭔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문제 풀기 힘들어요. 왜 1, 2, 3, 5, 7을 줬을까? 기현아? 응? 뭔 소리가 있어? 기현아 왜 그랬을까? 1, 2, 3, 5, 7이 뭔데? 소수. 네, 뒤에서 여기 기훈이 거 같은 사람이 있죠. 소인수만 있는 거예요. 소인수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얘네를 카드를 2개 이상을 뽑아서 곱하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숫자는 제가 일단 6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얘네
우리 소인수분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가 네, 숫자의 곱으로 다 표현할 수 있죠. 이 두 개의 3 하나에 5 하나로 이루어지는 숫자는 유일하게 하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죠. 내가 예를 들어 뭐 1은 필요가 없지만 1 네모 곱하기 2의 네모 곱하기 3의 네모 네모라고 하죠. 그래서 ABCD로 할게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숫자가 있다 쳤을 때 A, B, C, D의 조합에 따라 숫자의 조합이 달라지겠죠. 정확히 말하면 A는 필요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1은 한 개가 있던, 두 개가 있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들어갔던 전체 숫자의 조합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B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종류입니까? 3개예요. 0, 1, 2 중 하나입니다. B가 0이라는 건 2가 한 개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쵸? B가 1이라는 건 2가 한 개 들어간 거고 B가 2라는 건 2가 2개 뽑혔다는 거죠. 제가 뽑았던 것 중에서. C는요? C도 3개죠. 0, 1, 2. D는요? 2개네요. 0개구나 1개. 7은 여기서 2는요? 4개죠. 그쵸? 자, B가 셋 중 하나 B가 0, 1, 2 중 하나 가져갈 거고요. C가 0, 1, 2 중 하나 가져갈 거고요. D는 0, 1 중에 하나 가져갈 거고요. 이는요 0, 1, 2, 3 중에 하나 가져가게 된다면 모든 숫자가 소인수의 조합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른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쌤 그러면 다 0을 고른 경우는 어떻게 정답이 되나요? 하면은 아니 2도 빵개, 3도 빵개, 5도 빵개, 7도 빵개면 답이 1은 맞는데 1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다 빵개 뽑으면은 이거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1을 2개 뽑았음 이라고 하면 되죠. 이씨 1을 2개 뽑았으면 이라고 하면 되죠. 자, 2장 이상의 카드를 뽑을 건데 2장 이상의 카드를 뽑을 건데 지금 제가 구한 여기에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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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를 선택한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셋 중 하나가 0, 1, 2 중 하나를 고른 거니까 다 빵빵빵빵을 고르면 아무것도 안 뽑은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 때 아니다. 아무것도 안 뽑아서 나오는 결과값이 1인데 1이라는 숫자는 1 2개 뽑은 걸로도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1을 2개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아니 이것도 가능하냐? 봐봐. B는 한 개를 뽑았어. 그래 2는 하나 뽑았어. 근데 나머지 다 한 개를 뽑았어. 그럼 숫자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숫자 2는 나올 수 있냐? 있어. 왜? 1 하나 2 하나 뽑았다고 말하면 되니까. 됐죠? 네. 그러니까 모든 숫자 다 된다 이거죠. 결론은 이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더 정확히 파고들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세제곱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죠. 이 친구의 약수 구하는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필기 한번 하시죠. 약수의 개수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니 기훈아 학교에서 오늘 무슨 일 있더니 오늘은 또 기분이 더 완전 안 좋아. 자기 기분 안 좋은 걸 풀풀 티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무슨 학교에서 깝치다가 쌤한테 털렸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니구나. 아니면은 근데 깝치다 친구한테 맞았어. 이건 너무 좀 연어가 자존심이 상하잖아. 은수가 개 좋아하는데. 은수 개 좋아하지. 아니 은수가 항상 바라는 일 중 하나인 것 같아. 바로 근데. 자. 인사도 다른 일지 없지. 네. 가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보세요. 카드를 뽑아서 다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물어본다는 거 이거 유형을 외워야 되겠죠. 이 유형 결국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까먹었잖아요. 풀이 방법을. 그럼 못 풀어요. 알면 어떻게 풀어요? 알면 그냥 얘네 싹 다 곱해놓은 다음에 약수개수 구해야지 하고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학교쌤이 만약에 1을 하나 지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 빼야죠. 1을 빼야죠. 왜요? 숫자 1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네 조합에서. 카드를 2개 뽑았을 때 숫자 1이 나올 수 없죠. 이런 거라든가 만약에 학교쌤이 얘도 지웠어요. 그럼 이제 뭐가 못 나와요? 2장 이상 뽑을 건데 2, 3, 5, 7이 못 나오겠죠.
이런 것들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쌤이라면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가르친 다음에 1, 2개 빼고 낼 거예요. 네, 근데 학교쌤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안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학교를 다 그럼 내가 학교쌤을 하면은 애들이 학원을 굳이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 아니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가르친 데에서만 낼 건데 가르친 거 열심히 공부만 하면 잘 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점수 잘 받으려고 가는 게 학원인데. 그러니까 니네 학교생들이 그냥 시험 문제 낼 때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 마지막 문제가 대부분 모의고사 킬러인데 모의고사 킬러를 수업 시간에 안 풀어도 시험 문제 내면은 좀 나는 무슨 야비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잘 배웠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을 보는 거잖아. 하지마. 근데 안 가르친 내용을 일단 네가 알아서 잘 해볼 수도 있니라고 내는 거니까. 그렇긴 해. 저희가 승자잖아. 네가 왜 승자야? 내 말이 아, 네. 문제에서 문제를 받았기 때문에 승자다. 일단 학생들이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돈을 벌고 사는 거지. 미워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476번을 할게 얘도 질문이 많아. 야 475번은 별표를 쳐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왜? 기말고사 때 봐야지. 이 문제 니네 기말고사 때까지 기억할 자신 있어? 네, 좋아요. 네. 꼭 기억할게요. 그래요? 그럼 좋죠. 네. 연아 깝치는 거야 별개로 꼭 기억하면 진짜 기분 좋겠네요. 자, 주사위 3번 정도 나오는 대수를 AC를 할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0의 배수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이 얘기는 결국 적어도 5 하나랑 그 다음에 적어도 2 하나가 들어와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집합으로 풀라 하면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집합이면 2가 아예 없고 5가 아예 없는 걸 먼저 하겠죠. 2의 배수, 5의 배수가 동시에 없는 거. 근데 2의 배수만 없는 것도 안 되고 5의 배수만 없는 것도 안 되니까 좀 머리가 아프겠죠. 뭐 생각해보면은. 그쵸? 어디 보는 거야? 어디 보는 거야? 커피를 왜 먹고 싶어? 안 돼. 자, 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풀래. 1번 5의 배수 2개 짝수 하나 5 2개의 짝수 하나. 자 2번 5 하나의 짝수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 구성이 미안 5 하나의 짝수 2개. 마지막으로 3번 5 하나 있고 짝 하나 있고 둘 다 아닌 거. 둘 다 아닌 거. 왜 둘 다 아닌 거야? 만약에 아무거나를 넣게 되면은 얘랑도 겹치고 막 얘랑도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짝수도 아니고 5도 아닌 애들 이렇게 나눠볼게. 알았지? 여기를 만약에 아무거나로 하게 되면 아니 5의 짝에 또 5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겹치는 거잖아. 겹치는 건 싫어.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거 할게. 이 세 가지만 구하면 정답이다. 경우를 나누면 쉽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 먼저 5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줄게요. 아니다. A, B, C 중에 셋 중에 짝수 누가 할래? 3 곱하기를 하면은 자 B가 짝수를 담당하겠대. 그러면 A와 C는 5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끝났죠. 배열은 끝났죠? 배열 끝나고 짝수를 골라줘야죠. 3개. 이사역 중에 하나. 되었죠? 1번 끝났네요. 자 2번 해볼게요. 자 2번은 5가 들어갈 자리 먼저 골라줄게요. 셋 중에 하나. 예를 들어 5가 A에 들어가면 B, C는 짝짝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짝수 셋 중에 하나. 여기도 짝수 셋 중에 하나. 자 마지막 이거는 순서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죠. 5가 셋 중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짝이 남은 둘 중 하나 고르고 아무것도 아닌 애가 나머지 하나 가져가겠죠. 굳이 이거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짝수는 뭐? 셋 중 하나, 이사역 중 하나. 아무것도 아닌 건 2, 4, 5, 6을 뺄 거니까 1, 3 두 개 남았고 둘 중 하나. 다 나오는 정답이네. 쉽죠? 경우를 나누면 진짜 쉽다니까요. 아니 은수야 맞은 게 없는 거야?
깔 때 이렇게 너무 즐거워하네. 왜 그럴까? 너무 싫어요. 다 하지 마. 자, 476번까지 했고요. 479번 하겠습니다. 478번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 일일이 하는 거야. F2 빼기 F4가 절대값이 1이라고? 그럼 F2가 1일 때 F4가 2고 F2가 2일 때 F4는 1이랑 뭐 3이고 다 경우 나눠서 하는 거야. 경우 안 나누시면 안 돼요. 일일이 풀어야 돼요. 479번 할게요. 주사위에 점도 나오는 근대수 ABC라 할 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BC가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우리 이거 먼저 합시다. 얘가 일단 홀인 경우와 그러니까 1번 ABC가 홀인 경우랑 자 2번 ABC가 작은 경우로 나눌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홀짝 문제는 이게 좋은 게 어차피 봐봐 전체를 다 더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홀수가 홀수계에 있어야 되잖아. 이야. 홀수가 홀수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홀홀 짝짝 이러면 안 돼. 왜? 홀홀 더하면 짝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홀 짝짝짝 혹은 홀홀홀 짝 이렇게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 겹쳐 있으니까 우리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 낮으면 금방 끝나. 어떻게 내가 부탁을 해야 될까? 나 지금 계속 푸는데 문제가 쉽단 말이야. 이 정도면 진짜 쉬운 거야. 봐봐. ABC가 홀이면은 얘 또 구성을 봐봐. ABC가 홀이면 너무 좋아. 왜? 셋 다 홀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세 개를 곱했는데 홀이 나왔다면 셋 다 홀이라는 거 아니야. 야,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홀이 된 거니까 이 경우는 답이 없네. 홀수가 4개 돼버린 거잖아. 홀이니까 답하면 짝이잖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이제 ABC가 작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보자. 아, 홀수 짝수 영어로 쓰고 싶은데 너네가 좀만 익숙해지자. 앞으로 홀수를 5라고 쓰고 짝수를 2라고 쓸 건데 이 5가 그래 오드 넘버 해가지고 이게 홀수란 뜻이야. 2는 이 새끼 2는 뭐야? 왜 2야 짝수가? 네, 모르니까 바로 할게요. 자, 이분 넘버라고 하는 게 짝수죠. 쫓아서. 노랑이죠. 학교에서 했어? 야, 나도 작년에 했어. 나도 작년에 했다고 문제야. 자, 보세요. ABC 곱한 게 짝수 하나 되려면 방법이 짝수만 3개 아니면 짝수 2개, 홀수 하나, 짝수 하나에 홀수 2개 이런 경우들이죠.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미 짝이잖아. 그럼 얘네가 홀홀홀이나 아니면 짝짝홀 중에만 나와야 되는데 홀홀홀은 말이 안 되고 이거네. 얘만 되네. 이렇게만 되네. 따라서 ABC는 이제 내비둬. ABC는 무조건 짝이 나올 거야. 왜? 얘네 중에 2개가 짝일 거니까. 그럼 봐봐. 일단은 얘네 중에 홀수 가져갈 녀석 하나 고르자. ABC 중에 야 네가 홀수하자 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얘가 홀수인데 홀수 중에서 주3이니까 3가지. 홀수 중에 3가지. B는 짝수 중에 3가지. C도 짝수 중에 3가지. 정답이네. 네. 쉬운데? 굉장히 쉽죠? 그쵸? 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점점 뒤로 갈수록 문제가 어때요? 경우를 먼저 설정을 해야 쉽죠? 한 번에 푸는 거 이제 거의 없어야 되고 경우를 먼저 설정하고 개수만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경우 설정을 하는 거죠. 애들이 다들 이렇게 오늘은 좀 약간 다시 발견이 힘들게. 앞쪽이. 너도 왜 말 안 한 척해? 아까 커피 막 떨어지게 쳐다보고 왔고 무서웠다고. 예, 480번 돈 문제도 외웁시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몇몇 학교가 돈 문제를 내요. 네. 틀렸어? 네, 480번 할게요. 자, 돈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는요.
그냥 원리도 설명 안 하고 외우게 할게요.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라 그렇고요. 원리 따로 배우진 않을게요. 두 문제 두 가지 버전으로 배울 거예요. 집을 방법의 수와 집을 금액의 종류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둘 중에 누굴 물어보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만원짜리 2장, 5천원짜리 3장, 1,000원짜리 6장이 있는데 1부터는 전부를 이용하여 집을 방법수와 그 다음에 집을 금액수 둘 다 물어봤네요. 이 문제는 방법에서는 쉬워요. 자 이제 만원짜리가 2개, 5천원짜리가 3개, 1,000원짜리가 6개예요. 집을 방법수는 야 만원짜리 낼 방법은 셋 중 하나지. 왜?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그쵸? 안 내는 것도 포함해서 세 가지죠. 그럼 5천원짜리는 기억나 몇 가지 되겠어? 네 가지. 안 내거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거나 1,000원짜리 7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뺍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내는 건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둘 다 셋 다 빵빵빵을 고르는 경우를 고르면 안 되겠죠. 그쵸? 이거 하나 뺀 게 정답이에요. 집을 방법에서는 쉽죠? 쉬워요. 개수에다가 안 내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렇죠? 집을 금액수는 외울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을 금액수를 그냥 일일이 다 세는 편이기도 한데 짜증나서 집을 금액의 수는 이게 원래 중복조합을 배워야 돼. 그래야 되는 거라 왜 자꾸 이걸 내는지 모르겠어. 그냥 외울게. 어떻게 외울 거냐면 봐봐. 이 만원이란 단위를 봐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버전이 있어. 자 여기가 상위 단계고 여기가 하위 단계잖아. 상위 단계는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 만원이요. 100개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만원이란 거를 5천원 몇 개로 나눌 수 있지.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 5천원이 두 개 이상만 있으면 두 개 이상 두 개를 되는 거야. 이상만 있으면 얘네를 싹 다 5천원짜리 개수로 바꿀 수 있어. 이해했어? 이거 다 배워본 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만원짜리 두 개면은 2만원인데 5천원짜리 싹 다 바꾸면은 4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7개가 됐어. 다시 한번 봐봐. 이제 이번엔 얘가 상위 단계잖아. 그럼 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 상위 단계가 됐을 때는 개수 별로 안 중요해. 그냥 5천이라는 숫자를 봐봐. 5천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000원짜리 몇 개로 바꿀 수 있어? 5개로 바꿀 수 있어. 1,000원짜리가 넉넉해? 넉넉해. 5개 이상이면 넉넉한 거야. 그럼 봐봐. 5천원짜리 1,000원짜리로 바뀌는 거야. 총 얼마야? 35,000원이야? 1,000원짜리 35개로 바뀌는 거지. 41개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면 중복조합을 알려줘야 되니까 중복조합 H라는 기호를 쓰거든. 그래서 참 이거는 하기가 힘들고 외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 내는 쌤들이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아니 그 학년대에 알맞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거의 힘들거든요. 할 거면 좀 오래 시간을 오래 둬야 돼요. 설명도 안 해주면서 풀라고 하니까 별로 힘들어. 시험 문제 내는 학교가 있어. 알았지? 어쨌든 이렇게 외우면 돼. 헷갈리면은 영상도 있으니까 보고 연습을 해봐. 자 어쨌든 1,000원짜리 41개를 내는 방법은 41가지지. 1,000원부터 41,000원까지. 네, 41가지. 그쵸? 41가지. 선생님 0개부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0개 내는 거는 빵원이니까 낸 게 아니라니까. 그치? 영어는 지불하는 것을 제외해야 되잖아. 그치? 정답 41가지죠. 자 이런 경우 한번 연습을 또 해볼게요. 1,000원짜리 원래 6개였지. 5천원짜리가 3개야. 만원짜리 2개였잖아. 좀 문제를 바꿔놓을게. 1,000원짜리가 만약에 4개야. 이러면 잘 봐봐. 만원이라는 숫자는, 만이라는 숫자는 5천원짜리 2개 이상이면 되는데 2개 이상 충분히 있어. 이렇게 바뀌어. 5천원짜리 이제 7개가 됐어. 2만원이 5천원짜리 4개니까. 근데 봐봐. 5천이라는 단위는 1,000원짜리 5개가 이상이 필요한데 1,000원짜리가 4개밖에 없네? 못 바뀌어. 여기서 그럼 끝이야. 못 바뀌어. 그럼 끝이야. 자 그럼 이제 얘 몇 개? 8개. 0개부터 7개까지.
0개부터 4개까지. 그리고 하나 빼면 되겠지. 그렇지. 왜 하나 빼야 돼? 다른 하나 빼야지. 그러니까 집을 금액의 종류를 지금 한 거야. 금액의 종류는 단위를 체인지를 해줘야 돼. 최대한 작은 단위로 맞춰줘야 돼. 근데 못 넘어가는 경우는 억지로 넘기는 거 없어. 막 천원 빌려서 넘기는 거 없어. 알았지? 못 넘기는 거야. 자, 이대로 외우시면 되겠고.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83번. 상점에서 각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각각 하나씩 적어 응모권을 만들었대요. 응모권에 적힌 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201번째 수를 당첨번호로 정했대요. 당첨번호는 얼마냐? 자, 그럼 볼게요. 세 자리 자연수인데 각 자리가 다 다르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1번째를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할게요. 자, 보세요. 앞자리가 1인 녀석 먼저 찾는 게 좋겠죠? 제일 작은 숫자니까 앞자리가 1인 세 자리가 앞자리가 1일 때 여기 몇 가지? 9가지. 왜요? 0부터 9까지 중에 1 빼고 맨 뒤에는 몇 가지? 8가지. 다 달라야 되니까 앞자리가 1인 숫자는 72개가 나오네요. 그럼 당연히 앞자리가 2인 숫자도 72개가 나오겠죠. 벌써 144개가 채워졌죠. 자, 이제 앞자리가 3인 숫자를 다 채우면은 72 해서 아이고 200개가 넘어갔네요. 그쵸? 200개 넘어갔는데 난 뒤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144인데 72를 더하면 얼마야? 212개? 봐봐. 398 얘가 제일 큰 숫자일 거 아니야. 3자리 중에서는 앞자리가 다른 거 중에 얘가 216번째네. 앞으로 15개만 더 가자. 15개 어떻게 찾을까? 봐봐. 이렇게 찾자. 그래, 뒤에 맨 뒤만 바꿀게. 3, 9 한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라고? 8개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3, 9짜리 다 뺄 거야. 8개 빼자. 봐봐, 216개에서 8개를 뺄게. 그럼 208번째까지 나오는 거야. 자, 208번째가 누구냐면은 389야. 얘가 208번째야. 잘 생각해봐. 398이 216번째였다니까. 그러면은 210 앞으로 8개만 더 오면은 8개 오면 219일 거 아니야. 아니야. 209번째가 390일 거고, 그 다음에 208번째가 300 여기 8 시작하는 얘일 거란 말이야. 8개 이런 거 주의해야지. 자, 그러면 나 앞으로 몇 개만 더 가면 돼? 7개만 더 가면 되나?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380으로 시작하는 애도 8개 나올 거 아니야? 38 빼고 남은 숫자 8개니까. 201번째부터 얘까지 8개가 다 38로 시작하겠는데, 그지? 8개니까 380이네. 정답이네. 380번이. 그치? 380번이 201번째 숫자가 되겠습니다. 헷갈리면은 저는 헷갈리면 어떻게 할 거냐면 216부터 숫자를 다 쓸 거예요. 써봐야 1, 2분이에요. 진짜로. 이런 노력은 해야죠. 디테일이 필요하면 디테일하게 해줘야죠. 네. 하나하나 세봐. 다 쓰면서 된다니까. 나 이런 마음 먹어봐봐. 이거 한 문제로 대학교 이름 바뀐다 생각하면은 써볼만 하잖아. 너무 압박인가? 근데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걸 어떡하냐? 물론 이미 국어가 5등급인 줄 어느 줄 알았는데. 아니 뭐 그래요. 네. 모자입니다. 5등급 아니야? 네. 알았어. 기말고사는 잘 봤어 그래서? 네. 기말고사 잘 봐서 5등급 아니야? 중수 알았어. 또는 보통이라고 하죠. 보통이 평균인 거 아니야? 국평오잖아. 야래가 아니 국평오 맞는 얘기잖아. 국민 평균 5등급이잖아. 일치 중상사. 아니 보통이면 평균. 야래. 아니 난 5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다.
5등급은 아니네 얘들아. 5등급은 아니라니까. 자 1부터 500까지 자연스러운 한 번씩 쓸 때 숫자 1을 쓰는 횟수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1번, 2번, 3번 경우 나눠보시면 결국 이거죠. 1을 한 번 쓸 때도 있고 두 번 쓸 때도 있고 세 번 쓸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세면 되겠죠.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고 1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거 말고 이렇게 세면 어떨까? 겹칠래나? 겹치겠구나. 1이 여기 있을 때 개수 세는 거랑 겹치겠다. 이렇게 세자. 1의 개수로 셀게요. 알았죠? 3개짜리 너무 쉬우니까 한 개, 1, 1, 2개짜리는 1, 2개의 포지션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왜요? 아까 한 번씩 쓴대요. 죄송해요. 네. 여기 네. 네. 5등급은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가 고개 들어 괜찮아. 네. 이렇게 창피한 일 아니야. 네 맞아요. 아니 수학 볼 때 수학만 잘하면 되지 뭐 국어가 무슨 상관 있어, 그렇지? 근데 기운이랑 국어 등급이 똑같아요. 그래? 네. 나 3. 3일? 응. 오 몰랐네. 네, 너 진짜. 네. 근데 연어 국어 5등급들이 왜 나오냐면요. 중간고사가 진짜 내가 빼박 5등급이었어요. 네, 저는 살면서 그런 점수 처음 나와가지고 참 모르겠지. 근데 그래서 연우가 약속을 했어요.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보겠다. 혼자서 열심히 해보겠다. 근데 제가 그 끝나고 등급은 안 물어봤거든요. 참 상처가 될까봐. 네, 수학은 바로 물어봤는데 등급 나왔냐고. 국어는 차마 물어볼 수 없겠더라고요. 네, 자 일단 해볼게요. 개수로 합시다. 결론은 1이 한 개짜리를 먼저 해볼까요? 두 개짜리가 쉬우니까 두 개짜리 먼저 할게요. 두 개짜리 할 건데 1, 이거랑 1, 이거 1이랑 이거 1, 1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세 자리 자연수가 아니에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맨 앞이 0이 와도 됩니다. 맨 앞이 0이면 11 하고 두 자리 나오잖아요. 따라서 자 먼저 볼게요. 이 경우에서는 맨 뒤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예요? 10가지죠. 미안 9가지죠. 1을 하나 빼야죠. 111은 여기 셌으니까 이 경우 9가지예요. 네, 0도 되고 이 경우도 9가지입니다. 1을 하나 뺄 거예요. 그쵸? 9가지예요. 자, 이 경우는 몇 가지냐면 500까지 할 거니까 0부터 4까지 넣는 거예요. 0부터 4, 0부터 4, 5가지 중에 또 1은 뺄 거예요. 1, 2개. 따라서 4가지겠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쉽죠? 이렇게 푸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는 이제 0과 1은 제외하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세팅해놓고 푸니까 참 쉽죠? 경우도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는 것도. 자, 메뉴 거 먼저 해볼게요. 여기 몇 가지? 네, 9가지 올 수 있습니다. 9가지. 왜요? 1 빼고 0부터 9 중에 9가지. 여기도 9가지예요. 81가지. 자, 이 친구는요. 여기 앞에가 4가지 올 수 있죠. 0부터 4 중에 1 빼고 0부터 4 중에 1 빼고 그 다음에 여기는 9가지입니다. 따라서 4 곱하기 9 하면은 36가지죠. 네, 여기 4가지, 9가지, 36가지. 다 더하면 정답입니다. 하지 않을게요. 네. 그러니까 경우 나누는 거에 대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딱 마인드가 어느 정도냐면 중딩 마인드예요. 중학교 때 경우에서 맨 처음에 배울 때는 대부분 뭔가 신박한 방법으로 한 줄 풀이 요것만 하고 있는데 경우 잘 안 나눠요. 근데 중학교 거 뭐 A급 수학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는 경우 나누는 문제가 있지만 뭐 학교 내 생계출에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는 뭐가 중요해요? 경우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단원 이름이 경우의 수잖아. 그지? 자, 485번을 하면 될까요? 틀려서 다음에 또? 답이 없어? 뭘 잘못 썼을까? 기현이가 문제야? 그렇네요. 1을 쓰는 횟수니까
이만큼의 숫자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숫자에 1이 두 번 있는 숫자의 개수가 이건데 두 번씩 썼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요. 여긴 세 번 썼으니까 3이네요. 네, 그렇네요. 1이 쓰인 횟수를 물어본 거니까 5. 네, 얘는 1이 두 번 쓰였어. 얘는 1이 세 번 쓰였어. 해야 되겠네요. 네, 되었죠? 제가 다음 문제는 486, 7, 8번 연속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재훈이가 약간 여기 가면에 좀 약간 그 자신감이 있나 본데. 지금가 그런가 봐요. 아니, 재훈이가 저런 표정 잘 안 하는데 약간 자신감 없는 표정으로 서로 있어서. 아니 아니 괜찮긴 한데. 제가 처리할까요? 여는 잘하고 있지? 네. 네가 재훈이보다 많이 찍었는데 네가 처리할 수 없잖아. 잘 해볼게요.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에서 다른 두 집합을 선택할 때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의 순대.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문제니까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집합이 있다더라. 이런 그런 거죠. 그렇죠? 둘 다 부분집합인데 하나가 또 얘한테 포함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집합이니까 이러면 된 거죠. 네. 문제 진짜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근데 뭐가 약간 애매한가? 아니겠죠. 자 1한테 물어보는 거죠. 1, 2, 3, 4, 5라는 원소가 있는데 자 물어보는 거죠.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어디 가고 싶어? 라 1은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자 2도 셋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요. 3도 셋 중에 하나 고르고 4도 셋 중에 하나 고르고 5도 셋 중에 하나 고르는데 이 문제에서 이런 멘트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집합이라는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같아지는 경우를 뺄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고르면은 서로 같아질 때가 있죠. 언제 같아지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 1, 2, 3, 4, 5 이렇게 들어왔다 칩시다. 자 그러면 밖에 있는 집합도 2, 4를 가지고 있고 안에도 2, 4를 가지니까 얘는 같은 집합이에요. 이건 빼야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르려면 무조건 여기에 원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영역에 원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 영역에 있어야만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전체 구한 거에서 뭘 빼면 됩니까? 이 영역을 선택하지 않는 애들을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는 방금 3의 5제곱을 구했고 여기를 안 선택하고 여기 두 개만 선택하는 애들을 뺄게요. 자, 1이 둘 중 하나, 2가 둘 중 하나, 3이 둘 중 하나에서 2의 5제곱을 빼면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486번을 굉장히 쌤들이 좋아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집합이랑 경우의 수를 합쳐놓은 문제라서 그래요. 이거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집합과 함수를 섞어놓은 문제들 되게 좋아해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둘 다 나올 확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집합 관련 문제가 나오면 뭐가 제일 좋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영역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영역. 알겠죠? 영역을 어떻게 해요? 이 원소가 이 영역을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컨셉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17번 할게요. 평가원을 변형했고요. 선생님 픽이라는 게 있네. 이런 거 생겼네. 뭐야? 나는 픽한 적이 없는데. 네, 뭐지? 평가원 변형이면 이거예요. 고3 애들이 문제 푸는데 나왔다는 거고요. 아마도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볼게요. 변형을 왜 했겠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이런 부분은 약간 제외하고 너네 용으로 바꿔냈다는 거 아니야. 자, A에서 A니까 우리 이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F라는 함수가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뭐에서 뭐뭐로이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A였어요. 역함
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F1이 5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함수 넣을 때 이 세팅은 거의 무조건 해요. 요거 귀찮아요. 눈으로 보는 게 편하다고 했죠. 이래서 5를 찍었습니다. 그쵸? 그냥 안 되는 거예요. K가 2, 3, 4, 5네요. 잠시요. K가 2, 3, 4, 5예요. 네, 어차피 K 자연수거든요. 왜 자연수입니까? F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역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얘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 중에서 1번 같은 거 5보다 작거나 같은 건 4개죠. 제가 이 그대로 다 쓸게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걸 다 쓰는 게 좋아요. F는 2야. 그렇죠? K에 3 집어넣으면 3은 3이야. 문제가 쉬워지겠죠? 이거 써놓으면 4는 4이야. F의 5는 5 이하입니다. 진짜 쉬워요. 이게 문제가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일일이 해보셔야죠.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진짜 안 어려워요. 은수가 자꾸 졸라 그래가지고 힘들어졌기 때문에. 아니, 68, 48. 쉴 시간이 되긴 했지. 볼게요. 야,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둘 중 하나잖아. 이거 말려보면 둘 중 하나 골랐어. 그럼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둘 중 하나네. 3 이하 중에 1대1이니까 1 못 선택하잖아. 둘 중 하나야.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둘 중 하나네. 나는 이거 곱하기 한 다음에 그냥 일일이 하나씩 쳐보는 편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것 중 한 개가 나오겠지 여기, 그렇지? 근데 그냥 하면서 하는 편이야. 왜? 그럼 눈에 보이니까. 자, 5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빼박 없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좀 봐봐. 6, 7, 8은 얘네를 범접하면 안 돼. 6, 7, 8 중에 누가 하나라도 얘를 범접하잖아? 그러면은 이걸 맞출 수가 없어. 아니면 1대1을 못 맞추나. 그러니까 지금 봐봐. 1이 이미 5를 선택한 순간부터 2, 3, 4, 5는 1, 2, 3, 4 중에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2, 3, 4, 5가 1, 2, 3, 4를 선택해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얘네가 여기를 침범하는 순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매칭만 할 거야. 얘네끼리는 얘네끼리 매칭할 건데 그 방법이 2의 세제곱이 돼. 누구부터 해봤어? 얘부터 해봤어. 얘가 둘 중 하나 고르고 그 다음 3이 남은 둘 중 하나, 4가 남은 둘 중 하나 했어. 5는 4으로 갔어. 자, 이제 6, 7, 8 어떻게 가면 돼? 1대1로 가면 돼. 6이 셋 중 하나, 7이 둘 중 하나, 8이 하나. 정답입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죠. 문제가 쉽죠? 그쵸? 자, 잠깐 쉴게요. 문서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안 되겠네. 아니,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막 돌아다니고 신나하고 난리